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 활기차게 한 주간 보내시고요. 자, 앞에서 자료 여러분 문제 먼저 체크하셨지만 해설 강의 꼭 참고로 참여하시는 걸로. 자, 그럼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먼저 체크 안 하셨으면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할 거니까 효과적으로 하려면 다음 시간부터는 먼저 여러분이 체크해 하시고,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는 꼭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5번 봅니다. 5번에 보시면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의 종합합산이 뭐죠?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예요. 그래서 별도합산은 사업용, 비사업용은 종합합산,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 분리과세죠. 그럼 1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법률로 묶여져 있어요.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무슨 지역, 무슨 지구 안에 있는 뭐 임야, 그러면 요건 법률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임야 소유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묶어놨으니까 임야 소유자는 사용 수익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지 할 수도 없고, 매매를 하려고 했더니 묶여져 있으니까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하겠다? 세금 부담을 좀 국가가 줄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 참고로 1000분의 0.7, 제일 낮은 거. 다음,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도 안 돼. 허가받아야 돼. 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할 수도 없는 그런 토지도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3번 건축법에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그런 공장용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간다?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환경지구안으로 묶여져 있어요. 역시 이것도 지정된 지역 안에 법률로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 소유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부담을 줄여주겠다. 분리과세로 갑니다. 또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자,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 무슨 지역 안에 있는 임야 법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종합합산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부분인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서 매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더듬고 갑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6월 1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자 매수자를 얘기한다. 매수자, 이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 재산이죠. 그럴 때는 각각의 누구? 지분권자예요. 지분권자면 각각의 지분권자, 자기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진다. 이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는 거죠. 또 하나, 주택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한테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건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도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를 계산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사실상 소유자의 위탁자가 나옵니다. 위탁자가 나오면 신탁재산이죠. 신탁법에 재산관리를 맡겼어요. 그게 신탁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죠.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로 이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 납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이 뭐예요? 압류 등을 해서 강제로 공매 처분해야 되는데 체납 처분을 하여도 여기는 압류 등을 하여도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그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위탁자가 못 낸 그 재산세를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는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것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했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 등을 해야 되는데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면 위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으로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재산세는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제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제 납세 의무자 그러면 첫 번째 공부상 소유자는 어떤 경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등기 안 했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갔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만약에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사실상 소유자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은요.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도 이건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재산입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결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파산 선고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산 종결이 결정될 때까지 파산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때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 공부상 소유자는 파산 선고 받아서 능력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까? 납부할 능력이 없어도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야 그 재산 공매 처분해서 매각 대금이 들으면 증여세 먼저 가져올 수 있죠. 다른 채권에 비해서.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또 주된 상속자 그러면 자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없으면 신고해야 돼. 근데 등기도 없고 실제로 소유자도 신고가 없어. 그럼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하라. 또 매수계약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연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계약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연부금 완납하기 전에 중간에 미리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대금 결제 안 끝났으니까 취득한 거 아닌데도 미리 사용한다. 그 얘기는 사실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미리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 받고
남는 토지 뭐라 그래요? 공사비 대가를 받은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경우는 누구? 현재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는데 판결이 아직 안 나왔거나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경우 등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외국인 소유 항공기 또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나중에 대금 결제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수입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붙박이 문제예요. 매년 시험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꼭 점검을 하시고, 그럼 출제됐던 문제 한번 보죠. 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상속이 개시된 재산 그랬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가 됐으면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소유자 사실상 누가 상속받았는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민법상 지분이 가장 무한자 높은 자, 이 사람을 우리는 주된 상속자라고 합니다. 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결정을 해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라는 표현 대신에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이래도 있습니다. 다음 2번 신탁법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의 소유자는 누구죠? 위탁자죠.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틀렸어요.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또 국가가 돈을 미리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서 뭐 매매용 토지를 조성했는데 완료되기 전에 완료된 토지를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얘기는, 자, 대금 결제가 안 끝났는데 미리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소유자가 아니래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맞고요. 또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뭐예요?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환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되돌려주고 남는 토지를 공사비로 비꾸는데 그런 토지를 채비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 모르잖아요. 그럼 시장구서는 누구를? 공부상 소유자를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죠. 신탁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사실상 소유자 누구?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월요일 첫날 한 주간 멋있게 시작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한 주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예,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